장 보시면 다음 장부터는 이제 다 하셨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사업자 등록증을 구청에다가 이제 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러 딘디딘디딘디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갈 때는 그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방금 받은 등록증하고 그다음에 주민증하고 이런 걸 가져가서 구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또? 너 어느 학원 나왔니? 그럴 거예요 또. 어? 그죠? 사업자 등록은 어디 가서 해야 돼? 세무서야. 구청 아니야. 어? 구청 가서 그걸 띠리띠리 가져가서 사업자 등록 하러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또 어느 학원 나오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아시겠죠? 세무서 가서 해야 됩니다.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는 얘기는. 아시겠죠? 지금 여기 그림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내용은 세무서에 가면은 거기 이렇게 전산화가 돼 있는데 그걸 이렇게 누르면은 된다라는 말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다 보면 몇 페이지까지 넘어가시냐면 12페이지까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을 쓰느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리기간은 3일이고요. 그 옆에 빨간 걸로 보정기간 불산입이라고 되어 있죠. 보정기간이란 말은 나중에 제가 신탁을 말씀드릴 때 하시겠지만 내가 건물을 얻은 건물이 신탁 건물이다. 이런 건물일 경우에는 은행에 어떤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 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우선순위의 동의자가 필요한데 이 서류를 안 갖고 왔을 경우에는 서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간이 3일 이상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기간은 불산입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업종에 보면요. 업태가 있고 주종목이 나와 있죠. 업태라는 말은 사업의 실제 형태, 네가 지금 신청하는 사업의 실제 형태가 뭐냐? 서비스업이냐? 관광업이냐? 숙박업이냐? 우리는 무슨 업이야? 부동산업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실제로 네가 하는 업태가 뭐냐? 종류가 뭐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옆에 나온 주종목에는 너의 지금 부동산 이 업태에서 주종목 메이저가 뭐냐? 메이저는 나는 부동산 중개다 또는 부동산 중개 및 자문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우리가 컨설팅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문 및 중개업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신고 업종이 아닌 등록 업종에다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간이가세 이런 부분이 나와 있죠.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자, 부가가치세법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요 간이가세하고 일반가세 구분하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를 연 매출액이 4,800만 원까지를 잡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이상이 되면 일단은 일반과세가 되는 거고요. 1년 동안 매출액입니다. 1년 동안 연 매출액. 요거 이하일 경우에는 간이가세가 되는 거예요. 간이가세 중에서도 우리가 얘는 그러니까 10%의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죠. 손님한테 10%의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나는 손님한테 세금계산서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나는 10%를 환급받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간이가세 같은 경우에는 3%의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800만 원 이하이면서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 3천만 원에서 4,800까지. 이 분들은 연매출이 이렇게 되는 분들은 공짜가 아니라 3%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면세가 되는 부분은 3천만 원 이하. 인 사람들은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됩니다. 안 된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고는 다 해야 돼요. 신고는 무조건 가서 세무서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면제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코로나가 생겼죠. 그죠? 코로나는 1급 국가 감염병입니다. 전에는 경제사정 변동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감해준다라는 법령이 있어요. 근데 경제사정에 준해서를 빼버리고 1급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그래서 2021년 한도 내에서 원래는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인데 요거를 8천만 원까지 8천만 원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 이상이 되지만 일반 과세고 이 이하는 간이과세로 잡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 3% 면제하는 이 부분도 3천만 원, 면제하는 요 3천만 원인데 얘를 4,800만 원으로 끊어줬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2021년 한도 내에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한시적이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사람 원래는 이건데 3천만 원 이하인데 이것으로 1급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가세자도 8천만 원 이상으로 잡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천만 원 이하는 간이가세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간이가세로 등록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곳이 아무리 밟아놓고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어느 곳이 있냐면 강남의 일부분입니다. 강남, 송파 뭐 이런데 강남 3구 그거는 일반 가세자가 다 일반 가세자예요. 떡볶이 가게도 일반 가세자예요. 그리고 여의도 전 지역.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랜드마크가 되는 어떤 건물들이 있죠. 호텔이라든가 초고속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의 반경 몇 메다. 이 부분은 간이가세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일반 가세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또 왜냐면 전문가 집단, 의사, 변호사, 법무사 뭐 이런 부분들. 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빠집니다. 거기서. 그죠? 그런 부분들. 또는 매매업이나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일반 가세입니다. 간이가세로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간이가세 일반 가세 설명 끝냈고 간이가세는 뭐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하시면서 겸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지고 땡집 떡볶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땡파리 오뎅집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원래는 얘도 사업자 번호 있고 얘도 사업자 번호 있고 얘도 사업자 번호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사업자 번호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죠? 그러면 니들 그러지 말고 단위라는 말은 묶는다는 뜻이죠. 하나의 단위로 묶는다는 뜻이죠. 그러지 말고 너 있으면 묶어라. 묶어서 하나의 사업자 번호를 줄 테니 하나로 합산해서 신고를 해라. 그래서 한 번에 부가가치 신고를 끝내겠다 이 말이에요. 세 개 하던 것을. 그래서 단위과세는 묶음이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여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이런 학원과 같은 1차 산업 같은 거, 농수축산물 같은 거, 가공하지 않는 그런 분들, 농업, 수산업, 뭐 축산업 또는 뭐 이런 학원, 의료 뭐 이런 것들은 다 1차 산업에 속하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에 속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공하지 않는 물품을 이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면세작업자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부가가치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쓰느냐 안 쓰느냐는 여라고 쓰면 내가 있다는 얘기고 부라고 쓰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확정일자라고 있는 부분 있죠. 확정일자는 여러분들이
대항력이 뭐였었죠? 대항력. 들어가고 전입신고하고. 그게 대항력이죠. 거기다가 확정일자를 붙이면은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요? 들어가고 전입신고 말고 또 뭘 해야 돼? 사업자 등록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이 전입신고 아니에요. 그 자리에 딱 하고 박히는 거. 거기다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게 바로 우선 변제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아? 안 받는 게 좋아? 받는 게 좋죠? 내 재산권을 내가 지키는 게 좋죠? 순위가 일단 되니까, 순위가. 그죠? 선순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그렇게 신청을 하면 같이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찍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또 그림을 넘어가시면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세금 내는 건요, 바로 나와요. 자, 그래서 등록번호가 이렇게 나오고, 생년월일 78년생이 나오고, 사업의 종류, 업태, 부동산, 여러분들 쓴 게 나오죠. 종목,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위과세 적용 사업자 여부에 부라고 나오고. 잘 그렸죠? 이 그리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면 공제 증서는요. 내가 들은 날 0시부터 끝나는 날 24시까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런 공제를 드리면 되는 것인데, 여기 그 다음에 자, 마지막 공제약관을 봅니다. 빨간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부동산의 관리용대. 우리는 무슨 사? 중개사입니다. 우리는 중개를 하는 사람이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중개를 했을 경우에 사고가 터졌을 때 보상을 해주지만 관리를 했을 경우에 우린 중개사 일이 아니죠. 중개사의 본래 목적에 벗어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공제약관에 빨간 걸로 해놓은 거 7조에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범위를 벗어난 설명 및 개업공인주사의 책임특약. 자, 책임특약은 여러분들 앞으로 책임이란 말은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그게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 내가 책임질게요. 우리 여기 이 물건 내가 잘하는 분들이니까 내가 책임질게요. 해가지고 책임이란 말을 쓰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기차 타고 그냥 저 지옥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중개사한테 제일 쥐약이라는 단어가 뭐다? 책임이란 말입니다. 책임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법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두리뭉실하게 벗어나는 게 특약이지, 내가 이걸 책임이라는 말은 빡 박힙니다. 화살이. 알았죠? 다음에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내는 한도 내, 아까 1억 내에서 말씀드렸고, 조금 아까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면 되겠고요.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비례에 해당하는 금액, 조건부 과실이죠. 그러니까 비례 과실. 우리가 1억의 사고가 터졌으면 1억을 다 보상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 잘못이 얼마 있고 몇 프로가 있고 이런 게 다 나오겠죠. 조사하면. 그죠? 그러면 그 비례에 관해서 중개사가 40% 잘못했으면 중개사 비율에 따라서 40%만 보상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비례 보상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공제계약 실효기간에 발생한 중개사고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실효기간이 뭐 있습니까? 휴폐업이죠. 기간 만료, 공제기간 기간 만료가 있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업무 정지당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실효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발생된 거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의미고요. 옆에 19조. 공제 금액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서류를 첨부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하고 심의를 거쳐 한도 내에서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조금 아까 내용 설명한 내용이고요. 21조.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 그 다음에 22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이 공제학과는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실 때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직결적으로 몸에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보험과 틀리게 여러분들한테 직결적으로 와닿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다음 장에는 조금 아까 제가 그 불우이웃 중개 서비스 설명한 내용이고요. 18페이지도 중개보도 청구서 똑같이 설명한 내용이고요. 실무교육 19페이지 다 설명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무교육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죠. 3일 날에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요. 컴퓨터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3일 날이 아니라 7일 날이요. 그죠? 그리고 이제 8일 날에는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와 이런 걸 가지고 그날부터는 4일 동안 저와 쭉 이 책에 관해서 이 책 보셨죠? 바깥에 나가면은 책이 그 학원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 얼굴이 이렇게 잘생긴 리카프리오가 이렇게 찍혀서 나오고 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요 책을 가지고 4일 동안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글씨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14, 16, 18일 날 월수금 여러분들의 멘토를 제가 정해 줄 겁니다. 멘토 사무실로 가서 3일 동안 근무를 할 것입니다. 근무를 제가 다 선배님들하고 다 섭외를 해서 여러분들을 거기다 진출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여러분이 멘토 사무실 가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이 자리에 다시 오셔서 발표를 하시고 여러분들 느낀 거 발표를 하시고 정광식과 함께 다 이렇게 사진 찍고 정광식을 진행하는 걸로 저의 한 달간의 여러분들 교육을 마무리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아까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박수를 쳤는데요. 이번에는 리카프리오에게 아주 멋있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